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신규 사업은 신규로 건물 짓는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 철저하게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히려 신규 사업을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짓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있는 건물이 있다든지 노는 건물이 있다든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확실하게 예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부의 이런 정도의 재정 정책을 써나가면은 여러분 지방자치는 다 굶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철저하게 짓지 말고 가급적 있는 것을 임대에 쓰고 제가 춘천 가면서 많이 느낀 건데 진짜 빈 건물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건물들을 있는 건물들을 사용해서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민체전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운동장 새로 짓고 그래가지고 500억짜리 막 600억짜리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도민체전이라는 게 이참에 뭐냐면은 두 가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도민체전 하면은 이참에 체육관도 한번 짓고 종합운동장도 한번 지어서 한번 시설을 하나 만들자 이런 심리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래서 이 도민체전 부분에서 앞으로 이게 수백억씩 쓰는 이런 일은 지양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건 돈 안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그냥 그 잔디구장 만들어가지고 저 가니 의자, 나무 의자 한 5개씩 앉고 그래 거기서 학부모들이 응원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종합운동장 하나 지어가지고 잔디 관리비용이 없어가지고 우리 영월 운동장 봐요. 그거 뛰놀지도 못하게 하고 1년에 몇 번 거기서 체육대회를 합니까? 그리고 어디 뭐냐면 짓는 건물로 단상을 그렇게 높게 해가지고서 그게 유신시대 때 건물이지 그 단상을 높여가지고 그거 높은 사람들은 전부 그 위에 올라가 앉아있고 이런 설계가 가능한 이런 발상 자체가 나는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인근에 있는 중고등학교나 대학교나 거기에 체육시설을 최대한 지어서 활용하도록, 그리고 초등학교에 체육시설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은 중고등학교만 되더라도 애들이 밤늦게 공부를 하고 아침 일찍 학교를 오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요일 외에는. 근데 초등학교는 애들이 늦게 학교를 오니까 수영장을 만들어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쉽고 오후 4시면 집에 가니까 또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이 그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복지공간하고 체육공간을 만들어야지, 이건 교육청 인사니까 교육청은 따로 짓고 이건 시청 예산이니까 따로 짓고 하니까 양쪽 다 뭐냐면 시설이 굉장히 부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어차피 체육시설 같은 거를 집중해서 졌으면은 송암이나 뭐 송암이 춘천이 송암인가 또 저죠. 그 송암인가 동네 이름이 송원. 그렇게 졌으면은 거기 인근에는 한국체육대학을 유치하든지 체육고등학교를 유치하든지 그 주위에 집중적으로 그 시설을 유치해가지고서 그 활용도를 극대화하려고 하세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체육시설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복합체육시설 수영장이 있으면 그 주위에 뭐냐면 학교나 이걸 잡아주고 그 활용도를 높이고, 그래서 절대 도민체전이고 내가 가급적 그런 부분. 세 번째는 여러분 특히 우리 군수님 같은 경우는 현재 현행법상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3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심사 분석을 도에 보내게 됐는데 도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는 이 투자심사 분석하는 사람이 6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심사는 국가사업치고 50억이 넘어가는 사업치고 이렇게 허술하게 심사하는 거 없습니다. 투자심사 분석 파트를 강화하세요. 이 사업을 정말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요. 저는 도청에다가 이 투자 신청 파트를 대대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도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비가 10원이라도 들어가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구은 자체에서 보면은 그걸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편 때문에 많은 걸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이게 지금 뭐냐 종합복지관 하나 지어나가 결국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 많은 체육시설이 어떻게 다 감당? 그래서 이게 투자 심사 분석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서 특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길당. 기간도로라고 생각되는 거 아니면은 길 닦는 거. 여러분 아마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지역 현안 의견 청취 사업 가면은 90%가 길 닦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것보다는 소득 증대에 무슨 일이 필요한 일을 하나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우리 지역 사람들을 간당할 때 그러잖아요. 그 길 닦아달라면 길이 절을 하냐고. 학교에 뭐냐면 칠판에다 하나 바꿔줘요. 길 닦는 거는 38국도나 우리가 기간도로망을 닦는 거지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길을 안 닦았습니다. 두 번째, 가급적이면 다리를 놔주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 돈이면은 이쪽 아래 동네로 그 땅을 사가지고 아래 동네로 이주하는 정책이 있었어요. 우리 현재 우리 강원도 봐요. 계곡을 따라 저기다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 놔줘야지. 길 닦아줘야지. 대부분 또 골짜기다 해놓으니까 수해를 한 번씩 또 입지. 그거 화천 정비하고 이러면 또 전부 이 수직으로 해주니까 콘크리트를 해주니까 유속은 점점 빨라지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환경을 또 오염시키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독일처럼 미국처럼 일정 정도 이상은 집을 못 짓게 해가지고 그걸 자꾸 사들여가지고 그 사람이 밑으로 이사 오게 해야 돼.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산골짜기 혼자 사시면은 나중에 점점 더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분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가급적인 길을 내서 그걸 하는 것보다 그 많은 땅이 또 그분들 땅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는 그 수해가 발생하거나 일정 무슨 사업이 생기면은 가급적 계곡이나 그 근처에 있는 땅들은 자꾸 사들이는 쪽이 나는 그래서 나중에 구원해서 의미 있는 개발을 할 때 한꺼번에 에어리를 정해서 개발을 하는 쪽이 훨씬 그 지역에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야, 저 다리값보다는 저 건너에 있는 땅값이 훨씬 다리값이 비싸고 그리고 저 골짜기 있는 것보다 그 사람 편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진실로 농민을 위해서 농사활동을 짓기 위해서 한 것인지는 가치 판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길을 다 닦아줬어요. 그 돈이 얼마예요? 거기서 1년에 농산물이 얼마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진짜 잘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사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신청 부분을 꼭 강화했습니다.